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피동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동과 동일하게 피동도 정의를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피동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주어가 어떤 대상에게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는 것. 다시 주어가 어떤 대상에게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는 거예요. 이거의 반대 개념으로는 능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당하는 게 아니라 직접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를 말하는 건데, 자, 지난 강의에서도 말했듯이 주동과 능동의 구분은 엄밀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사동의 반대 개념이 주동, 피동의 반대 개념이 능동, 이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문을 볼게요. 자, 경찰이 범인을 잡다라고 하면은요, 경찰이 자기가 직접 잡은 거예요. 그죠? 이건 누가 봐도 능동인데, 얘를 피동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죠. 범인이 경찰에게 잡히다. 즉, 정의에 맞게 해석을 하면 범인이라는 주체가 경찰이라는 대상에게 잡는 동작을 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자, 물감을 물에 풀다. 자, 그러면 이거를 피동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자, 물감이라는 주체가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누군가 그랬겠죠. 푸는 동작을 당했어요. 이런 것이 우리가 피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피동 표현도 통사적인 특징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어요. 자, 어떤 냐면요, 이거 읽어줄게요. 능동문일 때 주어랑 목적어가 피동이 되면 각각 주어는 부사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는 주어로 바뀝니다. 아까 봤던 예문을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자, 보면은 지금 이 구성이 주어, 목적어, 서술어였잖아요. 근데 바뀐 걸 보면은 주어, 부사어, 서술어죠. 능동문일 때, 자, 보시면 여기 경찰이라는 주어가 경찰에게라고 부사어로 바뀌어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범인을이라는 목적어가 범인이라고 주어로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능동문의 서술어는요, 언제나 그런 건 아닌데 대체로 타동사예요. 언제나 그런 건 아닙니다. 자동사도 간혹가다 할 때 있는데, 근데 거의 대부분은 능동문의 주어는 타동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피동문이 되면은요, 그 타동사가 자동사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목적어를 취할 수가 없게 되는 사례들이 뭐 거의 99%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뭘 볼 거냐? 피동 표현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피동 표현은요, 다행스럽게도 사동 표현보다는요, 조금 이제 종류가 적어요. 그냥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파생적인 피동이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는 통사적인 피동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파생적이라는 말이랑 통사적이라는 말을 다 들었기 때문에 대략 감이 올 거예요. 파생적인 피동은 접사의에서 만들어진 사동이 아니죠. 접사의에서 만들어진 피동사에서 생긴 거고요. 그리고 통사적 피동에 비해 길이가 짧기 때문에 단형 피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실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어근에 전미사 이히, 리, 기를 붙여요. 이게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접사들이고, 그 다음에 좀 추가하자면 되다랑 받다랑 당하다 있죠. 요 세 가지도 어떨 때는 동사로 쓰이지만 어떨 때는 접사로 쓰여서 이 체언 뒤에 붙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통사적인 피동은 연결어미 혹은 보조용언에 의한 건데요. 똑같아요. 또 파생적인 피동보다는 좀 길기 때문에 장형 피동이라고요. 실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용언 어근에 어지다를 붙여요. 그 다음에 게되다를 붙여요. 이렇게 하면은 통사적인 피동이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생적인 피동은 일단 대표적인 접서 네 가지가 이히, 리기 이렇게 되겠죠. 자, 보시면 대체적으로 다 타동사들에 붙습니다. 그래서 꺾다가 꺾이다, 잡다가 잡히다, 밀다가 밀리다, 앉다가 안기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예문을 보면 여기서는 승우란 주체가 자발적으로 꽃을 꺾은 건데 이 오타가 있었네요. 이게 사동이 아니라 피동이에요. 고백을 하나 하자면 사동문에서 만들었던 그 자료를 그대로 복붙하느라 선생님 실수를 하나 했습니다. 애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꽃이라는 주체가 승우라는 대상에 의해서 꺾는 동작을 당했죠. 피동입니다. 이건 넘어갈게 아까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는 2등이라는 애가 1등 그냥 지가 미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1등이라는 주체가 2등에 의해서 미는 동작을 당했죠. 자, 네 번째. 여기서는 승우가 수환이를 직접 그냥 아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수환이라는 주체가 승우에게 이렇게 앉는 동작을 당하고 있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피동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아까 사동이랑 똑같이 의문론 시간에 했던 것을 복습할 때가 됐어요. 자, 아까 봤던 겁니다. 어간 받침 니은, 미음 뒤에 있는 기역, 디귿, 비읍, 시옷 같은 것들은 된 소리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앉고, 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인데 예외가 있다고 했죠. 피동사동 전미사 기를 사용할 때는 그렇지 않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안기다라고 하면은요 이런 거잖아요. 그의 품에 얼싸 안기어져. 근데 이걸 우리가 안겨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그죠?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게 예외였다는 걸 복습을 한번 해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되다 받다 당하다. 자, 얘들은 용언의 근 뒤에 붙는 것이 아니라 체연 뒤에 붙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 정에 살짝 그게 빠져있던데. 자, 여기 또 오타가 있었네요. 복붙을 하면 이런 실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자, 어쨌든 자, 이 되다 받다 당하다는 여러분들 아까도 설명한 거지만 하다랑 성질이 똑같아요. 체연 뒤에 붙였으면은 접사, 독립적으로 쓰면은 그러면 동사예요. 그래서 가결, 강요, 무시 이런 것들이 가결되다, 강요받다, 무시당하다 이렇게 되고요. 얘들이 이런 식으로 문장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안건을 가결하다는 뭐 누군가 가결을 했겠죠. 그런데 여기는 안건이라는 게 안견이 아니라 안건이라는 게 누군가에 의해서 가결을 당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관이란 말은 없으니까 쫄병? 이렇게 봅시다. 어쨌든 하급자 그래요. 하급자가 상관에게 복종이라는 것을 강요당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건 말 그대로 당한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들도 피동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거는 보통 문제나 책에서 잘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쨌든 간에 현행 교육과정에 들어있으니까 남들은 안 가르치더라도 선생님은 한번 가르쳐 봤어요. 자, 그 다음 이번엔 통사적 피동을 배울 건데 되게 단순해요. 그냥 이거 붙어 있으면 돼요. 풀다는 풀어지다, 쓰다는 쓰게 되다. 얘들도 잘 보면 타동사들이었죠. 자, 보시면 자, 물에 물감을 풀다. 근데 물감이 물에 풀어지다. 이렇게 바뀌었죠. 그 다음에 그 사실이 곧 드러난다. 그 다음에 그 사실이 곧 드러나게 된다. 이런 식으로 그냥 어지다랑 게되다 정도가 붙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처럼 이제 어휘적인 피동이라는 걸 볼 건데요. 이 어휘적인 피동은 똑같아요. 그냥 단어 자체가 원래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냥 문법적인 피동 표현으로 취급하진 않습니다. 정의는 뭐 내가 방금 설명했고요. 예를 보면 아까 봤던 우리 되다 받다 당하다 있죠. 걔네들이 체원 뒤에 붙였으면은 접사로서 기능이지만 이런 식으로 띄었으면 그냥 동사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피동문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뭐 굳이 따로 안 볼 거고요. 방금 설명한 내용이니까 얘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주의할 점을 좀 볼 건데요. 첫 번째, 능동문이랑 피동문은요, 약간 의미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의미 차이가 살짝 뉘앙스 차이일 때도 있고 정말로 의미가 아예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능동이나 피동에 따라서 초점이 약간 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문장을 딱 보면은요, 그 문장에서 물론 가장 핵심적인 기능하는 건 서술어지만 서술어를 빼고 나면 보통 주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어를 뭐로 두냐에 따라서 이 문장에서의 포커스가 바뀌어요. 위의 문장은 경찰에다가 초점을 맞춘 거고요. 밑의 문장은 범인에게 초점을 맞춘 겁니다. 즉 대략적인 의미는 차이가 없지만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어디에 의미 중심을 두고 싶느냐가 여기에 반영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수량 표현의 경우에는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볼게요. 자, 호랑이 3마리가 닭 1마리를 먹었다라는 문장. 근데 이거를 피동으로 바꾸면 닭 1마리가 호랑이 3마리에게 먹혔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의미 차이가 나느냐? 이 위의 문장은요, 호랑이가 각각 1마리를 먹을 수도 있고요, 셋이서 1마리를 나눠 먹을 수도 있죠. 그럼 여기서 소모되는 닭은 1마리 혹은 3마리예요. 그런데 밑에 힘은 어떠냐면요, 닭 1마리를 호랑이에 나눠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서는 1마리만 되죠. 이런 식으로 약간 의미가 바뀌는데 지금 여기 적어놓은 건 여러분들 전혀 외우실 필요는 없는 거고 그냥 아 그렇구나 정도만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중사동은 문법적인데요. 이중피동은 문법적이지가 않습니다. 예를 볼게요.
자, 보여지다라는 게 있어요. 이건 선생님이 앞 강의에서도 주의할 점에 집어넣었던 거죠. 자, 이 보여지다를 분석을 하면은요, 보다라는 말의 보에, 그 다음에 피동전미사 이, 그 다음에 피동을 만드는 통사적인 어미 어지가 붙어서 이렇게 형성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잊혀지다 같은 경우는요, 있다라는 말의 잇, 여기다가 피동전미사 히, 그리고 어지가 붙었고요. 그 다음에 불려지다 같은 경우에는, 자, 부르다라는 말의 부르, 여기에다가 리가 결합됐는데, 자, 여기서 지금 의가 탈락한 거예요.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이게 의탈락 규칙 활용이죠. 어쨌든 부르리 어지 다였는데, 그런데 합쳐져서 불려지다가 된 거고요. 믿겨지다는 믿다라는 말에 믿, 여기다 기가 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생각되어지다, 이런 말은 생각 더하기 돼, 요거를 묶어서 여기 뒤에다가 어지가 이렇게 붙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자, 이런 말들은요, 전부 다 여기 지금 피동을 나타내는 표현이 두 개가 중복된 이중피동인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얘를 그냥 피동 하나만 들어가는 말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문들을 좀 만들어 봤어요. 무분별한 개발로 살림이 파괴되어졌다. 자, 이랬으면 그냥 파괴되었다, 이러면 됩니다. 그냥 여기서 어지를 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소비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거는 보이어지한 다음에 니은 붙은 거죠. 현재형 표현.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보인다. 굳이 이렇게 길게 쓸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하면 돼요. 그 다음, 세금이 엉뚱한 곳에 쓰여지고 있다. 그런 일들 많이 있죠. 화딱지나게. 어쨌든 세금이 그냥 쓰이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하나 더. 자, 그의 잘못이 벌써 잊혀지고 있다. 그냥 잊히고 있다, 이러면 됩니다. 자, 근데 특히 이 잊혀지고 같은 경우에는 워낙 광범위하게 잘못 사용하고 있죠. 그죠? 이런 것들 잘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 짜여진 계획대로 일을 진행한다. 이것도 우리가 워낙에 광범위하게 그냥 막 틀린지 모르고 쓰는 말인데, 제대로 고치면 그냥 짜인이라고 하면 돼요. 짜인 계획대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피동 표현도요, 오남용에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건 이중피동 말하는 게 아니라 피동을 쓸 필요가 없는데 굳이 피동을 쓰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참고로 이전 교육 과정에서는 이거를 되게 중시해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이게 바로 뭐냐면 번역투 말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 개 예문 정도만 볼 거예요. 자, 교육위기를 해결할 합리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자, 여기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게 자연스럽다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원래 우리나라 말에서 피동 표현은 그렇게 발달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외국말이 들어오고 번역을 하면서 많이 생긴 거기 때문에 지나친 번역주의 말투를 쓰지 말자는 취지에서 이런 식으로 말을 고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위기. 해법이 뭘까요? 글쎄요. 자, 나중에 또 진지하게 얘기할 기회가 있겠죠. 자, 어쨌든 네 번째는요, 피동문이요, 목적어를 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리가 아까 앞에 강의에서는요, 사동문은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취하지만 지금 이 강의에서 피동문은 자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못 취한다 그랬죠. 근데 내가 두 개를 구분할 때 뭐라고 했냐면 어떤 다른 특징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정의를 갖고 하는 게 제일 정확하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예외들이 있거든요. 목적어를 취한 예외를 쭉 보여줄게요. 봐봐. 모기에게 피를 빨리다. 내가 모기한테 피 빨리는 동작을 당하는 거잖아요. 피동이죠. 근데 목적어가 있어요. 물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걔한테 무는 동작을 당하는 거예요. 피동이지. 근데 목적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강요받다도 마찬가지죠. 아까 아마 선생님이 아무 설명 없이 넘어가서 이거 이상한데? 한 친구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강요받다라는 말은 이렇게 목적어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 원래는요, 나는 새로운 사실을 알다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개되었다가 붙는 경우 있죠. 정확한 개되다죠. 개되다가 붙는 경우에는요, 그냥 목적어 그대로 씁니다. 사실 이 개되다는요, 앞문장의 형식을 거의 안 변화를 거의 안 일으켜요. 예를 들면 그가 연필을 쓰다, 혹은 그가 연필을 쓰게 되다.
문장 구성 똑같거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친구는 계속 그냥 타동사의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 피동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생각보다 피동은 설명이 조금 빨리 끝났네요. 자, 요 다음 강의에는 이제 구분하는 방법이랑 그 다음에 헷갈리는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